자,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김용민이가 2년 만에 낸 책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의 숲에서 나왔고요. 읽으신 분들이 와, 제가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저는 사실 한 10권쯤 책을 쓰면서 요령이 생겼어요. 한 5장쯤 읽으면 많이 읽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장 이후서부터는 좀 힘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다가 아이 그래도 뭐 책은 제대로 써야지. 이런 마음에 이제 생각을 바꿨는데 예. 야, 끝까지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냉큼 그냥 삼켰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사회의 혐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다뤘고요. 예. 특히 기독교 쪽에서 하는 혐오 있죠. 이 혐오를 성서적 시각 또 사회 정치적 역사적 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레드어님 말씀처럼 기독교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 도리어 이제 기독교를 모르고 이 책을 읽어야 훨씬 더 이 책이 주는 감동과 의미가 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제 보수교단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너무 좋았다고. 젊은 목사님들은 또 의식이 있고 또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책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썬케이님 끝까지 읽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독자들이 많아가지고 김용민이가 앞으로 뭐 책 낼 일이 또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책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용칼 두 번째 섹션은 산문서 위조 문제 3은 검찰, 자기들 공문서 위조는 문제없다. 좀 이러고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문서 위조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죠. 증거인멸을 한 것을 두고 말입니다. 영장을 청구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 시작했는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요. 사문서 위조 행사를 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문서 위조가 더 큰 죄입니까? 둘 다 나쁜 죄죠. 사문서 위조가 더 나쁜 죄입니까? 아니면 공문서 위조가 더 나쁜 죄입니까? 다 나쁜 죄지만 공문서 위조죠. 게다가 일반 비공직자가 한 문서 위조가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은 공직자의 문서 위조가 더 심각합니까? 공직자 위조죠. 법정형이 말해준다. 그렇죠. 공문서 위조의 공문서 위조가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는다면 이건 뭐 철퇴를 맞을 일입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아이고 세상에, 바디로직. 나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이고 바디로직. 이게 바디로직이 있으면은 이게 어? 바디로직인 거지. 이게 속옷인 건지 반바지인 건지 이게 도저히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편의성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보여드렸습니다. 바디로직 보여드렸죠? 특허받은 기능성 의류 바디로직 리포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본 눈 산다. 제 눈 사시죠? 제 몸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예, 제 눈을
팔겠습니다. 네. 자, 바디로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바디로직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이 어깨와 목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으로 진화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년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자,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네, 그래요. 빤스 목사라니 빤스 전도사입니다. 빤스 전도사. 아니, 바디로직 전도사예요. 바디로직을 입었으니까. 네. 여러분 바디로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로직. 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섹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할 말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이 공론화돼서 지금까지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반발짝 나간 것 이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독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매번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지만 잘 안 됐다. 듣기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실증나지 않겠는가. 수사권 조정 논의는 벌써 5번째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공론화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경찰은 출근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도둑은 어떻게 잡을지 이런 고민을 하지. 우리처럼 검사 지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따위의 고민은 안 한다.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네, 민감용 경찰청장. 이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경찰과 검찰이 뭐 지금 경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정경심 교수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다가 1차 수사를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못 믿겠다 싶으면은 혹은 이건 내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기소하지요. 예컨대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1차로 정경심 교수를. 근데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무도하게 수사 못하지요. 원리 원칙에 따라서.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라.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운 맛 보여줄게.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했다면. 그렇잖아요. 또 검찰은 속이 타지. 자기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조국이 죽어야 되는데 정경심이가 범죄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경찰이 우리의 욕망대로 해줄 그런 상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가는 무슨 역풍이 일지 모르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나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사건은 더는 없어요. 더는 없어요. 또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 한겨레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했잖아요. 고소를 했는데 수사는 검찰이 합니다. 경찰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해요. 통상 이런 수사라면은 그 조직의 수장의 고소 사건을 그 조직에서 담당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대경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갖고 이제 의견을 기소할지 말지 그 의견을 검찰에다가 송치하면은 웬만하면 못 본 척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통례고 상례입니다.
그래야 이제 명분이 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한테 그걸 수사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해충돌의 사례입니다. 이해충돌의 사례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돼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돼야 돼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게끔, 검찰이 못 하게끔 해야 돼요. 검찰이 모든 형사 절차를 지배하다 보니까 폐해가 크다. 검경은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하고 대등해져야 한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에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찰이 수사한 게 전부예요.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면은 아이가 기소 의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지만은 지금의 이제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경찰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 조정권에 따르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것이 최종 결론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버닝썬 사건 같이 경찰이, 특히 그 강남 경찰서가 봐주기식 수사를 해놓고 수사 종결을 해버린다면 이건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면은 검찰이 이런 경찰이 한 수사 종결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검증을 했는데 경찰이 누군가를 봐줬고 엉뚱하게 수사했다 그러면 개망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권한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엉망이지 않았느냐? 버닝썬 사건 엉망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기자가 하니까 민감용 경찰청장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래 우리 수사가 부실한 거 맞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검사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럼 검사는 책임이 없는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나누면은 경찰은 더 세심하게, 더 투철하게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긴 그렇죠.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버닝썬 사건, 검찰은 할 말이 없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수사했기 때문에 종결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민감용 경찰청장의 말이었고요. 자, 이문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 그러니까 검사가 고소장을 바꿔치기 하다 들통이 났어요. 공문서 위조죠. 그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데 이걸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다고 합니다.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이 발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문정이 고발한 직무유기,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면 총장이 책임지겠다. 이 수사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경찰은 자료도 안 주면서 범죄 여부를 왜 총장께서 예단하시는가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검경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어요. 예,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할 움직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그걸 그냥 취소시켜 버렸어요. 한마디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PD 수첩 당시 PD로서 검찰에게 모진 고난을 당했던 송일준, 당시 PD 수첩 진행자였죠. PD 수첩의 구성원이었고요.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눈을 의심했다. 지금은 거의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만 갖고 기소까지 한 검찰이 정작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문서가 위조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징계 사안에 해당하니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니들이 다 해먹어라. 니들이 짝 먹어라 그냥. 야,
법이고 나발이고 니들이 그냥 짝 먹어. 니들이 다 해먹어. 니들 왕국으로 만들어라. 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하, 다 해먹어라 그냥 니들. 다 해먹어. 어? 우리는 그냥 니들이 뭐 칼을 휘두르면 칼에 맞아 죽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 니들 멋대로 해라. 어? 여러분 지금요 말이죠. 뭐 검찰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예 사법부하고 똑같이 취급해달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인사 예산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행정부는 우리한테 그냥 넘겨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은. 그래야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이 바로 지금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합니까? 뭐 그렇다고. 지금 인사 예산권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니들이 내쫓았잖아. 니들 세상이 왔어요. 근데 니들 세상이 왔는데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법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됐습니까? 니들 세상 됐잖아. 그랬더니 이 세상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나? 검찰국장의 비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비검사를 임명했다고 지금 검찰이 반발한대요. 야, 그 아예 법무부 장관까지 다 해라. 법무부 인사를 행정부가 하겠다는데 비검사 출신을 갖다 앉혀서 반발한다고? 이 새끼들 이게 진짜 다 해먹어 이 새끼들아 니들. 법무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 지금 사실상 겸임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반발을 해? 하이 새끼들 이거 완전히 진짜 아주 이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네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을 독립시키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제도를 없애듯이 검찰도 없애자. 공소권 유지. 이거 뭐 변호사를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정규직 검사를 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그런 얘기 나오도록 만든 책임이 바로 너희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검사님들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검사님들 여러분 덕이잖아요. 여러분 덕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셔라. 위대하셔라. 자 그래요. 이거 뭐 소개해드릴 가치가 없는 기사가 돼버렸네. 오늘 아침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 말이죠. 그동안 이제 검찰이 한 거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 관련해서 이걸 쟁점화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장 실질심사 재판부한테 이 사람이 이거 수사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아무래도 병이 없으면서도 병이 있는 척하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왔어요.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사로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임박한 정경심 영장 청구 결정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수사팀 내부에서 건강 신중 검토해야 한다. 건강이 안 좋은데 괜히 영장 쳤다가 이게 기각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진다. 곤란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실된 거예요. 2달 가까이 탈탈 털었는데 2달 넘게 탈탈 털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 이건 정말
감당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영장이 기각됐다면 판은 180도 바뀔 수 있는 건데 너무 일찍 그만두어 가지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민들이 이제 뜨겁게 지금 촛불을 들었단 말이죠. 지난 주말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이 이런 촛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공정한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영장 기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게 되면은 영장 청구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장 기각이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장 청구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런데 지금 했단 말이죠. 영장을 청구했어요. 자, 목요일이나 혹은 빠르면 수요일쯤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목요일 새벽쯤에나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명재권 판사가 하게 될지 요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명재권 판사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은 이 검찰하고 뭔가 네트워킹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심정적인 뭔가 서로의 그 교감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물론 명재권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은 영장을 발부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다면은 이건 뭐 아마 제 불행한 예측이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하는 거 그게 사태에 무슨 큰 변수가 되겠어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다. 이거는 뭐 조국 장관이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명재권이 됐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지난번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일종의 어떤 연막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극히 문과적인 해석을 합니다. 문과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인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문학적인 해석. 예. 네, 하여간 명재권 판사로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 이상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아마 뭐 오늘 중으로는 나오지 않겠어요? 누가 할지? 명재권 판사는 우리 한동훈 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했단 말이죠. 조국 동생은 영장 기각하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 근데 이게 너무 욕을 심하게 해가지고 뭐 미친놈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김용남 씨가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했는데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걸 보면은 명판사가 다음에 영장을 영장을 발부해도 되게끔 충분히 이제 명분을 만들어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명재권 판사가 될지 안 될지 이것부터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했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 이 사법농단이 이분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자, 이분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좁혀보자. 내 관심사는 특히 공직사회다. 586 세대 다음 타자로 수많은 젊은 공직자들이 대기 중이다. 이번 사태를 숨죽이며 지켜봤을 그들의 의식 속에 어떤 메시지가 남았는가? 스펙 품앗이하지 말아야 된다. 공직자는 사모펀드를 하면 안 된다. 일가 친척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마 젊은 공직자들이 점점 더 이런 시비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정말 해명은요, 3마디, 4마디, 5마디 할 때 이미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은 또 계속 나오거든요.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미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스펙 품앗이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손도 안 대고 일가 친척 관리하기 쉽지 않죠. 아니 그렇잖아요. 일가 친척이 무슨 대가족입니까? 모여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 할 말은 있죠. 일가 친척하고 뭐 돈 거래를 한다든지, 뭐 무슨 같이 뭐 협업을 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일가 친척과 거리를 두고 살면은 이런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청렴해도 이게 사실은 해명이 2차, 3차, 4차, 5차로 가게 되면은 참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찍히면 죽는다. 그런 얘기야. 이제 사실은 먹힐만 하죠. 자, 하긴 뭐 저기 공직자가 앞으로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기 주변 관리를 잘하는 걸로, 최근에 그 사태가 공직사회에 그렇게 시그널을 준다면은, 그건 뭐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검찰에 찍히면 죽는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소용없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언론 단계에서 모두 끝난다. 개혁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공직자들에게. 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쪽 바람으로 불면 이쪽이 이렇게 눕고, 저쪽에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눕고, 그렇게 살아야지. 무색무취,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하고 보는 이런 공직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를 부른다면은, 이번 사태는 대단히 잘못된 교훈을 공직사회에 주는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차별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차별 수사 덕분에 어떤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도록 수사를 받지 않다가 의혹이 잊힐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은재 같은 사람이죠. 이은재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차별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차별 수사 덕분에 어떤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도록 수사를 받지 않다가 의혹이 잊힐 수도 있고, 어떤 공직자는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법원의 통제도 별 쓸모가 없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몇 년째 99%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통과 의례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니 판사들 스스로 두려운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뇌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차별 수사도 줄고 검찰 공화국이란 말도 사라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과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승태 행정처는 불투명하게 안 드러나는 방법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와는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 바란다. 네, 점잖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불리하다든지, 검찰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를 참 좋아했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부분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에 대한 호감의 배경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박근혜 정권에게 대항하고 또한 대항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감수한 이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검찰을 넘어서 국정을 농단하는 해도 너무한 자들, 박근혜 일당에 맞선 외마디 비명 같은 거였어요. 박근혜 집단은 검찰 조직보다 사악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악의 그림자가 중악을 덮은 셈이죠. 거악의 그림자가 가운데 중악을 덮은 셈이죠. 당시 윤석열의 행동은 검찰 패권주의를 훼손한 박근혜에게 저항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찰 패권주의자, 검찰주의자란 얘기죠.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에게는 MB 시대가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MB가 약점이 많잖아요. 그 약점을 검찰이 쥐고 있었고, 그런 검찰이니까 MB가 잘 대해줬습니다. 검찰은 그런 MB와 또 웬만하면 협력하면서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MB, 검찰 사이에 이런 친선 관계와 무관하게 당시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졌고, 비판 세력을 향한 탄압은 그야말로 미친 개처럼 맹위를 떨쳤습니다. 검찰주의자는요,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는 검찰의 이익과 검찰의 권능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법치, 정의,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관심 밖이에요. 윤석열 총장의 조국 털기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건들지 말고 우리 이대로 살게 해주면서 살자, 이런 쿨한 제안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 하여간 검찰 패권주의를 훼손한 박근혜에게 윤석열이 저항한 것이지, 법과 원칙, 정의를 훼손한 박근혜에게 저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됐어요. 자, 그는 지금 자신에게 쿨했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MB 정권 때 검찰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윤석열 씨가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도 타격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 역시 나는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야, 이런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자유한국당을 타격할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검찰 역시 공정해, 누구 편도 아니었어, 거침없어, 이러면서 박수와 탄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기대하는 겁니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검찰 편입니다. 행정부 외청이지만 국민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조직 검찰.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망치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탄희 판사 이 칼럼을 읽고 제가 한마디 덧붙여봤습니다. 네, 용갈 번째 섹션이었습니다.